굳건한 한미 동맹입니다. 예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굳건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반미 외교 노선일 것입니다. 어제 미국의 한 언론에서도 반미 성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굳건한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루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잘 마쳤고요. 마지막을 장식할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토론 룰은 동일합니다. 좀 전에 토론 룰을 잘 지켜주셨는데,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문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너무 좀 충격받았습니다. 뭐냐면 당원에게 삿다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이 남아있고 또 다른 동영상들을 보면 그걸 흉내내는 동영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이제 금방 아실 텐데요. 저는 왜 이렇게 당원에 대해서 그렇게 삿대질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삿대질로 표현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는 제가 그때 대전 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은 많은 당원들의 생각을, 마음을 저는 대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죠. 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아래로 내리꽂으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연설의 딱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분명히 저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는 거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윤어게인 집단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윤어게인 집단에 동의하냐고 묻는데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도 계속 자꾸 지금 윤어게인과 저를 묻고 자꾸 누군가를 묶어가지고 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전환길 씨와 분명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계몽령이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계엄이 잘 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엄 이후에 알게 됐지만 그 수단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떠나서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저는 계몽령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한 번밖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지난 전대 때 최고위원 경선에서 팀 한동훈을 외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관점에서 보면 장 후보님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도 내부 총질자입니까?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당론을 어기고 당론과 반대로 가는 것은 저는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부 총질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동훈의 장동혁, 윤석열의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지금의 장동혁이 동일한 인물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안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도권은 장동혁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열이 없어야 국민의힘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당대회 기간에 예를 들면 통합을 해야 된다,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전화를 하셨는데 내부 총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분열이 없고 통합으로 가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당론을 어겼던 분들, 당론과 반대로 탄핵에 찬성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 또 지금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또는 지금 그간 당원들의
그러니까 당론을 어겨가면서 당원들을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과나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통합해서 가자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는 통합은 아닌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동혁 후보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자리에 오신 안철수 후보님, 조경태 후보님 모든 분들과 그동안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대통합의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무슨 자리를 욕심이 나서 이거 지금 대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후수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여기 나온 우리 세 분의 후보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 계시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독재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기술자 바로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당에서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당론을 어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다 안고 가시겠다는 건지. 저는 첫째로요. 당내의 갈등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모여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서로 뭐 투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일정한 정도 징계나 제재가 가능하겠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우리 당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충분하게 서로 잘 가슴을 열어놓고 제가 노력한다면 그동안에 어떤 당대표와 다르게 제가 한다면 저는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론을 정할 때는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총장에서 어떤 때는 3번, 4번, 5번의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만 당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당론을 어기고 당론이 정해지자마자 밖에 나가서 나는 당론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온다면 아무리 토론해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는 이제 그 입장을 점에서 분명히 장동혁 후보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 김문수는 누구와도 다릅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 저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름대로의 경륜, 이것은 종전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내부의 그 용광로 같은 토론과 대화와 여러 가지 친교를 통해서 능히 우리 당에 계시는 분은 다 하나로 할 수 있고 용광로 같은 바깥에 계시는 분까지도 저는 다 용광로 하나로 같은 바깥에 있는 분까지 자꾸 다 아우르신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까지 다 아우르신다고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뭐 이재명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뭐 다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도 안 됐고요. 한덕수 총리하고 용광로처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그동안 용광로 같이 해보자고 토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묻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 그 우리 총리님하고도 제가 평소에 뭐 다 좋아하는 분인데 얼마든지 저희 포옹도 했지만은 앞으로도 그동안에 또 한덕수 총리께서 무리하게 특검에 의해서 고초를 겪고 이럴 때는 저희 당이 나서서 다 보호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직에 계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네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네. 우리 조경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저 특검에 출석하시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조 세력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하고 저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적 국민들이 쇄신이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라 좀 제가 30초 정도 시간 이론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장 후보님께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과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자 판례에 의하면 계엄이 해제되면 그 순간 계엄으로 인한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에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유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제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내란 끝나지 않았죠. 계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란의 그 세력과 옹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세력들은 우리 당의 정통 보수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보수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윤어겐이라는 분들은 계몽령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장 후보님께 계속해서 아직 젊은 우리 정치인인데 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 절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에 얼마나 많은 후보님 영향을 제가 30초 끼쳤습니까? 시간 드렸으니까요. 지금 분명히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는 워딩과 정확하게 저는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 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에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그냥 지금 민주당한테 우리 국민의힘 해산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우리 국민의힘에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은 내란 정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신 거고 당대표 나오신 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당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시켜라. 아직도 동조 세력이 있다. 빨리 정당 해산 심판 가야 된다라고 빌미를 주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저는 민주당에 그걸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체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 후보님께서도 좀 더 명확하게 아직 젊은 정치인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장동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장동혁 후보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첫 번째 토론할 때 네.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즉 100석이죠. 네. 우리 당의 지금 107석이 100석 아래로 무너져도 국민투표에서 바로 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 개헌 저지선 100석 우리가 지금 107석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딱 뭉치면은 개헌을 막을 수 있는데 이 국민투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과반을 넘기가 좋은데요. 지금까지 국민투표에서 과반 안 된 적이 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과반이 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지금 자기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재판이 5개 진행돼서 감옥에 최소한도 10년 이상 감옥살이 해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것만이 감옥 안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주 죽기 살기 개헌을 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가 절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왜곡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107명이 뭉쳐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 때처럼 108명이 있지만 결국은 12명이 찬성하고 결국은 12명이 우리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탄핵을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개헌 저지선을 막아내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론을 어기고 107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결국은 개헌 투표할 때도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서 투표할 사람들을 굳이 형식적으로 붙잡고 있는다고 한들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우리 뒤에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린 네, 것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 당 안에 국회의원을 같이 하시는 분하고는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밤샘 토론도 하고 끝장 토론도 해서 의견을 일시키는 이런 과정이 우리 당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서로 간에 토론하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이런 노력을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떡할지를 저는 계속 묻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장동현 후보처럼 그 뭐 암덩어리 잘라내듯이 저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 내에 계시는 분들이 암덩어리라기보다는 이건 잘 우리가 치유하면은 얼마든지 약물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본데 우리 조경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의 우리 이런 107명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는데 조경태 후보 재집행을 한다면 내일 재집행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지 지금 의원님들과 상의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사에서 이걸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 당원 명부는 다른 서버에 있기 때문에 특검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지 당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도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사에서 모여서 그런 고민도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장동혁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전 충청 연설회에서 삿대질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하시지만 느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할 의사는 있습니까? 뭐 저 대전 호남권 합동 연설회에서 제가 그 이전에 다른 분의 연설을 듣고 원고 없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행동이 달리 오해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장 후보님 그렇게 용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만약에 비상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면은 우리 장 후보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민주당의 비상계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됐다면요. 저도 지금 그 가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계엄이 있었을 때 계엄 해제를 하러 들어간 그리고 그 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을 한 저한테 지금 계엄이 계속되고 있다면 무엇을 할 건지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같이 여전히 해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었겠죠. 당연히 했겠죠. 자, 네 분의 열띤 토론으로 지금 이 스튜디오가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국민과 당원들께 꼭 이것만은 말씀하고 싶다. 네 분 후보께 1분 1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이 사면됐습니다. 민노총의 핵심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핵심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에 의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입법에 의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 수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을 가장해서 결국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이런 삼류 조폭 정치 그리고 권력 노름을 막기 위해서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돼서 맨 앞장서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재명 특검이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당원 명부는 당의 생명입니다. 당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독재는 제1야당, 우리 국민의힘을 해체시킴으로써 일당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 독재, 아무 자유도 인권도 없는 깜깜한 암흑천지입니다. 우리는 이 암흑을 막아내는 한 줄기 등불처럼 국민의힘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저 흉폭한 이재명 독재 체제 아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빛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모든 것,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서 당사로 나와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검을 막아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등불, 국민의힘을 지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네 분의 후보들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서 밝힌 소신과 약속들, 당을 책임진 뒤에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오는 금요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다시 결선을 통해서 맞붙게 됩니다. 남은 경선 기간 네 후보 모두 최선을 다해 투명하게 치열한 경쟁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